고든 리빙스턴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온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는 1968년부터 2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가로 일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비밀과 고민에 귀 기울여 왔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희로애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상처와 치유에 대해 예리하면서도 신랄하고 설득력 있는 조언을 해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한 경험과 두 아들을 잃은 개인적 아픔을 바탕으로 쓴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일리는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자마자 호평받았고 23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 밖의 저서로 유일한 봄 등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저서에서 발췌 요약한 고든 리빙스턴이 들려주는 뒤늦은 깨달음 10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덜컹거리면서 나아가게 될지라도 뒤늦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가닿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생각에서 그칠 뿐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오늘도 내일도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관성화된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타성에 젖은 삶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일은 바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들,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 변함없는 우정을 나눌 친구를 사귀는 것,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 혹은 풋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등은 결코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면의 속도입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참된 삶을 일궈 나가려면 각자의 내면에 맞춰져 있는 생의 속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현명해지려면 상대방이 평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타서 신경질적으로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동보다는 말이 쉽고 그래서 입으로 내뱉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먼저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그 속에서 구해내는 것도 자신입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며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내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역시 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며 해결을 뒤로 미루고 불만이 있는데도 부딪혀서 싸워낼 의욕이나 용기가 없어 내버려 두곤 합니다. 사실 용기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용기를 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의 변명을 하느니 한 번의 모험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변명거리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모험심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사람은 성취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회의적인 생각이나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혹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삶을 변화시켰으므로 모험의 대가는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쁩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유혹에 빠지거나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갖가지 핑계로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누구나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물론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서 드러눕는 것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병원의 치료나 주위의 관심도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TV나 잡지의 상업 광고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성적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쉼없이 부추기고 뉴스 앵커나 기자들 역시 폭력 범죄와 자연재해, 이상기후와 환경위험에 대한 이야기로 겁을 줍니다.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순간이 주는 기쁨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노년에 이르러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떠올려 봐야 합니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기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지막 의무이며 오래도록 누려온 삶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